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풍수 명당론, 현공론과 지명풍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이라는 부분들은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부분들이고, 현공이라는 부분들은 현국에 따라서 이제 지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형이라는 부분들은 산의 형상이라든지 모양, 산세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형이라 하고, 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산 밑에 있는 들판들, 논이라든지 밭 이런 형태를 이제 국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형국논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산의 형상이라든지 인근의 이제 어, 논이라든지 밭의 형태를 전반적으로 이제 형세를 분석한 것을 이제 형국론이라고 하고, 형국론을 무령론이라고도 합니다. 풍수에는 현기풍수와 그다음에 이기풍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현기풍수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땅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공간적 범위를 중요시해서 이제 풍수의 명당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은 이제 현기풍수라 하고, 주로 이제 중요시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신사, 뭐 현모라든지 자측령 500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현기풍수의 단점은 누구든지 쉽게 풍수 접근을 가능하지만 보는 사람의 각도라든지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개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말 모양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다. 일기풍수는 시간적 범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방향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 범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방향을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기풍수입니다. 현기풍수와 이기풍수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현기풍수든 이기풍수든 두 가지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현기풍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기풍수를 보완하는 것이, 보완을 해서 부종합적으로 풍수 견해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국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의 형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사람형,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형, 식물형, 문자형 이렇게 이제 그냥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람형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또 사람들 중에서도 좀 신성시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형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옥녀형이 있는데, 옥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름다운 여자, 이런 부분들인데, 옥녀가 이제 화장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옥녀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가지고 머리를 감고 있는 형국이라든지, 아니면 옥녀가 뭐 비파를 타고 있다든지, 뭐 검은고를 타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선인 같은 경우는 뭐 신선이 이제 뭐 춤을 춘다든지 뭐 그런 형국, 장군형 같은 거는 뭐 장군이 앉아서 대자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황제 같은 경우는 근신봉조형이라 그래가지고 황제가 신하를 앉혀놓고 이제 회의하는 형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 형국의 대표적인 형국이 되겠습니다. 동물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 말, 소, 그다음에 이제 뭐 조류 같은 경우는 봉황이라든지 뭐 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 형국으로 많이 있고, 식물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문자형 같은 경우는 뭐 물자형도 있고 야자형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품자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형국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산의 형세를 보고 그 산이 상징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와우형이다. 와우형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가 누워서 이제 그 여물 이제 먹이를 이제 되새김질하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형국이 이제 명당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초안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적초안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소의 여물을 상징하는 집단을 쌓아놓은 듯한 그런 사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격이 이런 적초한 사격이 없으면 이제
풍수 형국이 이제 완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와우형 같은 경우는 배꼽 부분에 이제 혈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그의 배꼽 부분에 이제 생기가 모이게 되고 그 지역이 혈이 형성되면서 그 지역이 이제 주택이든 아니면 묘를 쓰게 되면 발복을 하게 된다. 이런 형국입니다. 명호 수유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젖꼭지 있죠? 젖꼭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가 모여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젖꼭지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금계펄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알을 품고 있으니까 특히 금계펄환형 같은 경우는 주택지라든지 아파트 이런 부분들의 입지로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화부서형 같은 경우는 연꽃이 피어 있는데 연꽃이 피어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분들은 연꽃의 중앙에 있는 연꽃 시방이 이제 명당이 형성되고 혈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연화부서형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연화부서형 형국에는 이쪽에는 이 부분을 파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연화부수 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는 묘를 썼을 때 묵은 성물, 돌로 만든 비석이라든지 뭐 문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묵은 돌을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깔아앉게 되겠죠. 깔아앉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묘한 아치형이라든지 연화부수형 이러한 부분들은 묵은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절에도 가면 사찰에도 가면 이 연화부수형 형국에 있는 절에는 일주문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탑도 잘 안 세워요. 왜냐하면 무겁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풍수적 영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절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나비혈이라 그래가지고 나비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비 평생 동안 이제 어렵게 살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돈도 벌고 이제 부모님의 묘를 조상의 언덕이다 해서 부모 묘를 그동안에는 이제 돌보지 않다가 가서 보니까 이제 다 쓰러져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묘를 단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무거운 성물도 세우고 호석도 두르고 해서 그렇게 이제 번듯하게 해놨는데 그때부터 이제 재산이 망해 나가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알고 보니까 이제 나비혈이라 그래가지고 나비가 날아다니려고 하는데 그 무거운 돌을 얹어 놓으니까 나비가 날지를 못하니까 이제 발복이 끝나고 각종 사고라든지 아니면 재물이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운명은 지명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도 노래 가사를 따라서 가수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 땅의 운명도 지명을 따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명은 그 지역에 있는 산의 형세라든지 그 지역의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은 지명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과 산업 단지로서 활용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라든지 평이라든지 택이라든지 왕, 신, 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주거 지역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도시마다 교동 뭐 이런 이야기는 그런 동은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평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택이라든지 왕, 뭐 신왕리, 왕십리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신대리, 뭐 신성리,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대자도 뭐 대신리, 뭐 신대리, 뭐 이런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거 단지를 형성하는 그런 지명이고, 산자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산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산이나 화자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산자 같은 경우는 이 비침이 세 개죠. 그래서 이게 굴뚝 모양이다라고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화자도 이게 보시면 이런 형태의 화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산이라든지 군산, 부산, 울산, 뭐 서산, 대산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산업단지가
입지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그 바닷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다음 화자도 이제 화성 같은 경우, 화성에도 대규모 이제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봉우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봉곡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봉황이 춤추는 동네, 그다음에 봉황이 사는 계곡, 골짜기 이런 의미인데 봉곡리. 실제적으로 김천에 가면은 봉곡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가면은 학들이 집단 서식지로서 이제 굉장히 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명도 이제 그 지역의 특징을 따라서 지명이 이제 형성이 된다. 망울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망울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절망자에다가 근심우자, 근심을 잃어버리는 마을이다,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근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도 태어나가지고 배가 고프면 울어야지만이 이제 엄마의 젖을 이제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근심이라는 부분들은 아무리 행복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근심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이 근심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무덤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망우리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망우리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명이 생기단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태조 이성계가 이제 묘터를 정하고 나서 구리에 있는 동구릉에 자기 묘터를 보고 그 망우리에 와서 그 묘를 보면서 그 묘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망우리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조 이성계의 묘입니다. 구리 동구릉에 있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그 장군 대자형이라고 합니다. 장군이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쭉 옹립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묘 위에 잔디가 아닙니다. 잔디가 아니고 억새풀입니다. 억새풀. 고향을 그리워해 가지고 고향에는 못 모시고 여기 모시면서 고향에 있는 억새풀을 가져와서 덮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이제 억새풀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구미에 있는 금오산입니다. 구미에 있는 금오산인데 이 금오산은 왕이 두 분이 태어난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눈썹이죠. 눈썹. 그 다음에 이제 쭉 와서 코, 그 다음에 입술, 턱, 그 다음에 이제 요 목젖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와불 형국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하늘을 보면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모습이다. 혹자는 또 이것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늘을 보고 있는 박정희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두 분이 태어나는데 한 분은 이제 남자죠. 남자가 이렇게 이제 목젖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태어나는데 한 분은 그러면 얼굴의 형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가슴이 있어요. 여기는 목젖이 있지만 여기는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은 남자가 태어나지만 한 분은 여성분이 태어난다. 그럼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시기는 그럼 언제 태어날 것이냐? 여기 금오산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는 시기는 지원으로 봤을 때 8원에 태어난다. 8원이 뭐냐면 2004년도부터 2023년까지 8원입니다. 20년간. 이 8원은 여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시기예요. 여성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여성들이 남성을 압도를 하게 되고 모든 사회에 있어서의 남성을 추월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성 대통령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 금오산의 기운을 받아서 8원에 태어날 것이다. 그 8원이 2004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형국을 보고 이제 형국론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화부수형이에요. 연화부수형인데 꽃잎이고 여기에 이제
C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이제 우물을 파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우물을 파지 않고 여기에도 이제 무거운 돌 같은 거는 여기에 배치를 하면 안 되겠죠.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천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우물을 파게 되면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우물이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돌을 이제 얹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연합부수형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봉황이 이제 저녁에 이제 봉황이 이게 봉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봉황이 이제 자기의 둥지로 기소하는 봉황 기소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형국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자청룡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백호가 이렇게 감아돕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작이 있으면서 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수구가 이렇게 관세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풍수 명당도의 원칙이 잘 조화롭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차에 들어가면서 본전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봉황이 기수하는 형국이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둥지죠, 둥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명당은 자자손손 계속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찰이 되었던 이런 형태의 주거 공간이 되었던 아니면 묘가 되었던 간에 이런 지역의 명당은 백세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명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형국, 영구 하산 형국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등, 거북이의 등, 요게 이제 거북이의 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거북이의 머리. 그래서 물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거북이가 아침에 목이 말라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형국. 이런 형국이 이제 영구 하산 형국. 이런 형국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 지역 앞에 소양강에 이제 닭갈비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닭갈비촌이 형성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생기를 공급하는 풍수 명당이 이 영구 하산 형국의 기운을 받아서 활성화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대구에 있는 복무동입니다. 복무공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그 봉황무수형, 봉황이 춤추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봉황이 머리, 이 봉황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봉황이 날개, 그다음에 이쪽에도 화려한 봉황의 날개가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으면서 봉황이 이렇게 이제 춤추고 있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춤추고 있는데 봉황이 춤추면은 춤을 출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도 즐겁고 가물을 즐길 때는 옷 자체가 화려하죠. 봉황도 화려하듯이 그러면 이 복무동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는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패션이라든지 섬유 관련 산업이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국에 지명하고 형국하고 산업단지가 조화롭게 들어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야자 형국인데요. 야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해가지고 야자의 끝마디, 이 핵이 끝나는 요 지점이 이제 생기가 모여 있는 부분들이고 이 산의 이름도 야산입니다. 야산이고 결국은 세 개의 끝마침이 요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춘천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이쪽 지역이 이제 이 야산의 생기가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쪽은 상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풍수적 명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이제 그 오포리라고 되어 있죠. 오포리인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오포 이제 금호자거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금까마귀가
물고기를 낚시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지명 자체도 오폴이에요. 까마귀 요자, 포구 포자, 까마귀가 있는 포구라 이런 부분들인데 까마귀가 이제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가장 생기가 기온이 가장 멈춰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응집되어 있는지 바로 부리겠죠. 부리에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보시면은 여기 부리고 여기 이제 몸통입니다. 몸통이 되어 있고 부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내당수를 따라서 도시가 내당수 축을 따라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거는 이제 산의 형상을 보고 형국을 정하고 형국의 특징에 따라서 명당을 정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었다고 한다면 도시 풍수에서는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심지 체계,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지 체계를 통해서 명당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부산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지 체계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큰 닭이 황금닭이 힘차게 걸어가는 금계 보행 형국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리죠. 다리고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꼬리 있는 부분들, 알을 낳는 부분들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중심지 체계라는 부분들은 이 도시 공간 구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심지 체계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서면이 있고 강북이 이 도심 지역이고 부도심 지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도심 2도심 6부도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장이라든지 검정이나 장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지역 중심 이렇게 해서 중심지 체계를 정하고 그 중심지 체계에 맞는 중심지에 맞는 기능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맞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제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가장 생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이제 중심부죠. 중심부고 이 지역은 이미 이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개발되는 지역이고 가장 이제 개발의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은 이 부도심 지역이에요. 부도심 지역.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이 부산의 개발의 가장 중심 지역이 되는 거고 보완을 해서 지역 중심들도 이제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황금닭이 이제 걸어가는데 또 알을 낳는 황금 알을 낳는 거예요. 어디에 놓느냐? 여기 가덕도에 놓게 됩니다. 황금 알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동남권 신공항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대선의 이슈화도 되고 공약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세 곳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됐어요.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든지 가덕도라든지 아니면 밀양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타당성 조사가 사실상으로 이제 밀양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밀양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가덕도 지역을 조금 이야기했어요. 가덕도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풍수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산업단지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확장성, 접근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풍수적 요소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이제 가덕도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준 부분들은 산업단지와 연계성하고 이제 풍수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가덕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풍수적 요소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책에 써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덕도도 안 되고 밀양도 안 됐습니다. 결국 이제 김해공항 이제 확장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김해공항으로 확장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보고
아니 가덕도가 왜 좋다고 하느냐, 밀양이 훨씬 더 타당성 조사를 높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항의를 하는 그런 전화도 제가 종종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다른 거는 다 뭐 타당성 조사라는 부분들은 공항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용역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풍수적 요소는 가덕도가 가장 좋고 땅의 운명은 풍수적 요소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가덕도가 신공항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발복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가덕도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풍수적 요소가 좋은 가덕도가 이제 신공항이 이제 재추진이 되게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인데 땅의 운명이라는 부분들은 땅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형이 좋고 풍수적 형세가 좋은 곳은 반드시 그 형세에 따라서 발복이 되고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과 산업단지의 부조화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그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어등산입니다. 어등산인데 보시면은 이쪽에 짐이 이제 어룡동이고 어등산이 있고 석봉이 있고 망덕봉, 그다음에 동자봉, 책상봉, 그다음에 이제 황새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황룡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좋은 형국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개인적으로 군신 봉조형이라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자봉하고 여기서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 무등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등산을 보면 서석대의 모양이 마치 임금이 앉는 용자, 임금의 의자가 이제 정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풍수 형국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들어온다고 한다면 산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이런 골프장이라든지 유흥, 위락, 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이 아니라 동자와 책상이 있죠. 그럼 동자가 책상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군신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자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형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는 산업이 이쪽에 입지를 한다면 어떤 산업이 들어와야 되나? 그는 연구단지라든지 공부하는 기관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이런 형태의 산업이 들어와야 되지. 이쪽에 이제 관광 위락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유흥 시설, 레저 시설, 노는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동자가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겠죠? 그래서 이 형국의 형태와 이 산업의 불일치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단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형국의 기운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겠지만 여기에 그 위락단지라든지 유흥시설,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러한 부분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형국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쇠퇴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런 사업은 진행되기가 조금 난관을 부딪힐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국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형국에 맞는 산업이라든지 용도 이런 부분들이 일치를 해야지만이 풍수의 생기가 적당하게 이제 공급이 되고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풍수 형국하고 다른 불일치한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발전을 못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국은 가볍게
전반적인 형국을 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 입지를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